24 바이 24 픽셀로 이루어진 수억 원짜리 픽셀 그래픽? 알아갈수록 허망해지는 것이 NFT의 세계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의 트렌프레소는 탈중앙화와 디즈니, NFT 아트와 커뮤니티입니다. 내가 만약 정말 멋진 아이디어로 최고급 재료를 사용해 리클라이너 의자를 개발했다. 이건 어떻게 홍보해야 하나요? 블로그와 인스타에 글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한 벤틀리 정도 되는 브랜드의 고객 커뮤니티에 바이럴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14세기 흑사병이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면 21세기 코로나는 NFT 시대를 창조했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시대를 휘저을 정도로 강력한 감염병은 인류에게 크게 역사로 기록될 만한 시대적 변혁을 일으키곤 해왔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준 집콕 문화와 비대면 일상은 스크린 속에서 업무, 재테크, 취미의 향유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했고 자연스럽게 가상 공간 속 아트의 생산과 소비 문화를 만들어냈죠. NFT 아트를 잘 모르는 사람도 그것을 주제로 한 뉴스들에서 아마 가장 친숙하게 접했을 작품 이미지는 바로 이걸 겁니다. 사람 같기도 원숭이 같기도 한 여러 개의 픽셀 얼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래픽들이죠. 한 작품에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이 작품은 후대에 모나리자와 같은 작품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던 크립토펑크라는 NFT 아트 프로젝트입니다. 2017년 처음 만개가 발행되어 무료로 배포됐지만 수집가들에게 고액에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개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24 바이 24 픽셀로 이루어진 그래픽입니다. 수억 원짜리 픽셀 그래픽? 알아갈수록 허망해지는 것이 NFT의 세계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얼마 전 또 다른 엄청난 원숭이 그룹에 인수됐습니다. 바로 NFT 아트 프로젝트에서 크립토펑크의 원숭이에 착안해 또 다른 세계관으로 1세대인 크립토펑크의 거래액을 단숨에 뒤집으며 강력한 경쟁자로 나섰던 BAYC라는 프로젝트입니다. 혹자는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인수한 격이라 비유를 하던데 느낌이 오시나요? 그런데 저는 NFT 아트에 대해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이 두 원숭이 그룹의 만남이 웹 3.0 시대의 디즈니로 여겨질 만큼 엄청난 저력을 가질 것이라고 하네요. 유가랩스라는 기업이 만든 NFT 아트 프로젝트 상품인 BAYC는 얼핏 보면 사실 그냥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들의 군집입니다. 원조인 크립토펑크와 이 원숭이들에게 동일하게 발견되는 이 제너레이티브 아트라는 형태는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자체 생성되는 예술 형태라고 하네요. 만 개의 다른 원숭이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했는데 머리 스타일, 얼굴형 등의 각 요소들을 몇 가지 만들어서 수천, 수만 개의 경우의 수를 생산해내 조금씩 변화된 형태를 완성한 아트 형태라고 합니다. 보통 NFT 아트를 이야기할 때 세계관의 스토리텔링이 가진 매력도가 작품 가치에 매우 중요하다고들 하죠. BAYC 프로젝트의 세계관은 암호화폐의 호황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어 세상의 모든 것이 지루해진 원숭이들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놀 자신들의 아지트, 클럽을 만들었다는데요. 이처럼 컬렉션 소유자들은 돈이 너무 많아져서 세상 모든 것이 재미없어진 원숭이로 빙의해서 자신들만의 비밀 소셜 클럽에서 활동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24 픽셀 그래픽 조각이 어떻게 수억 원을? 하고 궁금하셨을 텐데 여기 한 조각의 해답이 있네요. 그 세계관 자체가 뭔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가진 자들만의 리그라는 컨셉을 보여주죠. 에르메스 백이나 롤렉스 시계에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10,000원짜리 가방도 백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데 에르메스 백을 사는 건 다른 그레이드의 가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값비싼 NFT 아트를 소유했다는 건 우선 블록체인과 NFT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 값비싼 작품을 살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된다는 점,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이라는 점 등에서 취향 공동체로서의 좁은 깔때기가 작동합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는 지점인 거죠. 요즘 연예인들이 자신의 SNS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자신이 소유한 크립토펑크 원숭이 얼굴을 걸어놓곤 합니다.
지난 아트테크 영상 때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명 셀럽들의 특정 아트 작품의 소유는 파괴적일 만큼 커다란 마케팅력을 가지고 같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프라이드를 높여주죠. 바로 여기까지가 NFT 아트계의 모나리자격인 크립토펑크가 자신들의 NFT 소유자에게 줄 수 있었던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NFT 아트계의 후발주자격인 BAYC 원숭이들이 크립토펑크보다 무엇이 앞섰길래 거래량과 인기도 면에서 이를 앞지르고 원조를 인수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걸까요? 첫째는 바로 지적 재산권의 소유입니다. 원조 크립토펑크 소유자는 SNS 프로필 외에는 크게 작품을 활용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적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상업적 용도로 활용은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에 반해 BAYC는 파격적으로 지적 재산권을 허용, 자신만의 원숭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제작하거나 원숭이 밴드를 구성해 음반 제작과 메타버스 내 콘서트를 할 수도 있고요. 굿즈 제작과 같은 모든 상업 활동에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NFT 구매를 단순 소유로부터 비즈니스의 소재로 활용하게끔 기회를 활짝 열어준 것이죠. 둘째는 커뮤니티의 활성화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지점인데요. 비단 NFT 아트뿐만 아니라 다른 오프라인 마케팅에서도 활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블로그의 제품 브랜드 앰버서더, 제품 브랜드 블로거가 아닌 커뮤니티에서 바이럴 되는 것이 마케팅의 키가 되는 시대라고 하죠. BAYC는 제조사가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클럽 커뮤니티 활성에 판을 벌여줍니다. 같은 취향, 비슷한 세계관을 공유한 작품 소유자들끼리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죠. 커뮤니티는 오프라인 이벤트로도 이어집니다.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BAYC는 클럽 회원들을 위해 무도회와 요트 파티, 창고 통임대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소유자들끼리의 자체적 결속력도 대단해서 뉴욕, 홍콩, 베니스 등에서 원숭이 가면을 쓰고 파티와 전시회를 자체로 개최하며 커뮤니티의 가치와 기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죠. 작품의 활발한 거래와 작품 가치 상승은 당연히 덤으로 따라올 테고요. 저는 솔직히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찐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만 사실 이 새로운 세상 안에서 구찌, 랄프로렌 같은 브랜드가 소비되고 에르메스와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행해오던 남다른 신분 표출의 기능이 가상 공간 안에서 충족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고 참 놀랐습니다. 오늘은 마케팅 측면을 주로 이야기했지만 같은 취향을 공유한 사람들 안에서의 찐 대화와 공유가 있는 커뮤니티 문화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용한 가치 아닐까 합니다. 1mm가 다른 크리에이티브한 트렌드 문화는 역시 트렌드프레소